50견으로 오해하기 쉬운 어깨 관절염입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천용민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50대 후반의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3, 4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반복을 하셨고 아플 때는 또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받으면 또 좋아지셔서 그런 대로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아파하시는 어깨가 올려보세요 해도 요거밖에 못 올리고 어머나.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하다도 안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네. 그 환자가 말씀하시는 그 아파하는 증상이나 기관만 보면 소위 50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동결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심한 관절염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거의다가 50견 아니면 뭐 회전근개 파열인가? 그 두 가지로 알지. 그리고 관절염은 거의 무릎에 오는 거지. 어깨에도 관절염이 와요? 네, 환자분들 병원에 오시면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모든 관절은 노화가 생기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절염이 진행돼서 어깨가 굳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너무나 50견 또는 동결견이 잘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아 이거 50견인가 보다 하고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50견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어깨 관절염이 더 심해진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뭐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어깨 관절염 오는 거랑 이 무릎 관절염이랑 다른가요? 네, 무릎 관절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체중을 지지하고 받치고 있는 그런 연골들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고요. 네. 어깨도 물론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은 아니지만 연골이 안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만큼 또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질환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때 여러 질환으로 어깨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아시는 관절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어깨 관절염 사진을 엑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정상으로 쓰여 있는 그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네. 그 뼈 사진이 보면 경계도 뚜렷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돼 있고 뭐 군뼈 같은 게 많이 자라 있는 게 보이시죠? 연골이 이미 다 닳아서 뼈끼리 직접 닿고 그러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도 줄어들고 이렇게 변형까지 심하게 되면 조금만 팔을 쓰려고 해도 굉장히 아파집니다. 와, 얼마나 사진 아파요. 봐도. 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왼쪽 사진이 네. 정상 연골의 어깨 관절경 사진인데요. 네. 하얗게 유리처럼 하나도 깨끗하네요. 흠집도 없이 깨끗하고 맑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왼쪽과 너무 다르게 우들두들한 걸 보실 수 있죠. 색깔도 이상하네요.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서 왼쪽처럼 매끄럽지 않고 우들두들하게 된 게 관절염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진행하면 또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운동 제한도 생기고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나쁜 물질들이 나와서 통증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 관절염면 나이가 드는 그 또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속상한 노화? 네, 보통 이제 어깨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지만 이런 연골들이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기는 맞네 노화.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깨에만 생기는 좀 특이한데요.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어깨 이렇게 쓸 때 네. 정상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군데 그 연골의 특정 연골만 자꾸 닿게 되면 거기 손상이 빨라져서 관절염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젊은 분한테 생기는 건데 네. 어깨에 이게 반복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탈구되는 예, 재발성 견관절 탈구라고 하는데요. 그 탈구가 반복되고 어깨가 빠질 때마다 연골에 손상이 생기고 그것들이 축적되면은 관절염이 생겨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거나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무리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맞습니다. 2차 손상, 3차 손상이 네,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관절염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인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어깨에도 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어깨 관절염이랑 오십견이랑 증상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걸 갖다가 헷갈려서 네.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십견 때문에 어깨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네. 돌발 퀴즈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네. 답을 말씀드리면 오십견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은 병원에 찾아왔을 때 증상은 너무 비슷해서 혼동되기도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 또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 어깨 관절염의 증상을 좀 알려주세요. 어깨 관절염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관절염이 생기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요? 통증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네. 설사 통증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관절염이 조금 진행돼서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고 반복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파스 붙이고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부분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또 무릎과 어깨랑 좀 다르게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이 무릎 주위에는 사실 근육이 많지 않아서 네. 무릎이 붓거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서 무릎 부은 거를 인지하시고 병원에 찾으시는데요. 네. 어깨는 아시겠지만 이런 근육이 좀 많이 있어서 아주 심하게 붓지 않으면 사실 알아차리기가 좀 맞아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육뿐만 아니라 살이 많아가지고. 살이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진행되다 보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팔을 잘 쓰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쓰려고 하다 보면은 통증도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해서야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많이 진행된 경우 보면 연골이 점점 닳아 있고 원래 그 매끄러운 연골끼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리 같은 연골은 다 닳아서 뼈끼리 이렇게 맞닿게 되다 보면은 아마 닿는 느낌도 들고 드륵드륵하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마저도 더 진행해서 어깨가 아예 굳어버리면 그런 걸리는 느낌조차 못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50견은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깨 관절염은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아니군요.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렇구나. 어떻게 구분해야 그래요. 되나요? 그러니까요. 환자 아니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니면 관절염인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네.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면은 병원에 가야 되나요? 병원에서 진단만이 가장 정확하긴 한데요. 네. 보통 어깨에서 생기는 통증은 여기 삼각근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아마 아프실 겁니다. 네. 아마 화면이 나오겠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보통 이제 저희가 어깨를 쓰고 팔을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런 회전근개 염증이나 또는 손상 등으로 파열 등이 생기면 제일 첫 번째 느끼시는 거는 아마 근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무거운 거 드는 거가 어느 날부터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내 팔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데요. 아. 이게 또 관절염까지 진행이 안 한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들 때 좀 힘든데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 또 팔은 또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아서. 하지만 50견 가운데 있는 50견에는 네. 50견은 그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를 우리가 관절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인은 모르지만 그 관절낭이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절 자체의 운동 범위를 줄이게 돼서 내가 이렇게 올려도 요거밖에 안 올라가고 의사나 누가 도와줘도 안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가게 됩니다. 아프다는 얘기만 아프기만 나오고. 하고요. 네. 어. 그래서 하지만 이 오십견 자체는 관절의 연골은 괜찮기 때문에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하면 그 굳은 관절 주머니가 조금씩 풀려서 운동 범위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어깨 관절염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에 이제 심해지면 뼈끼리 부딪히고 막 뼈에 변형도 생겨서 증상은 오십견이랑 비슷합니다. 네. 팔 올려보세요. 그러면 오십견처럼 요거밖에 못 올리고 의사가 조금 올리려고 그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뼈에 변형이 생기면 오십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칭 많이 하고 따뜻하게 해서 운동하면 늘어나지만 일단 뼈에 이렇게 변형이 생긴 관절염은 스트레칭으로도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질환이 심각하겠지만 언뜻 보기엔 어깨 관절염이 방치하면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요런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질환들이 또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막 섞여서 나타날 수 있어서요. 내가 과연 오십견인지 관절염인지 회전근개 문제인지 확인하는 거는 자가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저는 병원에서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정말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다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은 초음파나 MRI로 심줄이 건강한지 확인한 다음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어깨 관절을 좀 너무 소홀히 여겼네. 그러니까요. 맨 무릎 관절염만 생각해. 그러니까 왜 옆에 다 의사들이 있어갖고 그거 나도 걸려봤어. 그거 어깨에 조금만 있으면 나아져. 그래, 그 이런 얘기 어르신들- 절대 들으면 안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 어깨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초기라면은 네. 통증을 이제 조절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요. 보통은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굳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통증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으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서 통증을 조절하기도 하고 약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그 왕준호 교수님이 조금 소개해 주셨지만 뼈주사로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잘못 쓰면은 안 좋지만 제한적으로 잘 쓰면 아주 단기간에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네. 원인을 치료했다기보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맞습니다.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왜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는 수술이 겁이 나서 안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네. 최대한. 네. 아마 다른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네. 보통 이런 물리치료, 약물, 주사치료 등의 치료에 차도가 없고 이런 힘든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나 지속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술이라 하면 우리 흔히 무릎 인공관절 넣듯이 네. 같은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어깨고요? 사진을 좀 소개가 좀 되었는데요. 우와. 이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금속이고요. 이 정도까지 이제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뼈에 변형이 올 정도로 어깨 관절염이 맞다면 다른 어떤 수술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의 진행이 많이 됐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어깨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라는 다른 관절이 없는 그 튼튼한 근육이 있는데요. 그 회전근개가 건강할 때는 병이 생긴 연골만 이렇게 금속으로 바꿔주는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만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조금 달라 보이죠? 네. 동그란 부분이 위로 위로 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오래 지속돼서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일 때는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이 인공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회전근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진 보니까 괜히 어깨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수술을 안 하도록 우리가 어깨를 잘 보호하고 운동을 좀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선생님이 가동 범위를 계속 이렇게 늘려야 유지할 수 되죠. 있도록 네.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운동법 알려주세요. 네. 그래요. 사실 이제 노화로 인한 거는 관절염은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관절염이 조금 와도 통증을 줄이고 어깨를 잘 쓸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외래에서도 환자들한테 제가 스트레칭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네. 이 스트레칭은 사실 그냥 하라고 하면 아프니까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또 무리하게 하면 또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따뜻한 샤워라거나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 같은 거로 어깨를 충분하게 녹이고 이완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네. 게 더 잘 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네네. 준비 작업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어깨 해야 되네요. 그래서 보통은 집에 있는 식탁이나 테이블 또는 목욕탕에서 세면대에다 놓고 운동하는데요. 네. 먼저 팔을 테이블이나 세면대 이렇게 놓고요. 네. 엉덩이를 좀 뒤로 빼서 팔꿈치를 구부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팔꿈치를 꼿꼿하게 피고 팔을 펴야 돼요. 펴야 됩니다. 팔꿈치 네. 피고 몸을 이렇게 체중으로 조금씩 눌러주면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조금씩 눌러주면 내려가요. 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지그시 누르고 이 누르는 정도는 약간 어깨가 뻐근하게 아플 정도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눌러주는 건 도움이 되나요? 아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살살. 네, 네, 네. 지그시 눌러주고 근데 또 쉬고.
이러는데 계속 누르면 안 되죠. 참어. 막 이러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 더 아니고요. 들어가야 돼, 더 본인이 제일 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운동이 첫 번째가 있고요. 앞뒤 다리 간격을 벌리는 예, 게 중요해요. 벌리셔서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면서 눌러야지 아마 잘 무릎을 되실 것 구부려 같습니다. 가면서. 이게 네. 왼발이 앞으로 나오든 오른발이 뭐 앞으로 상관없습니다. 나오든 네, 상관없이 네, 엉덩이를 요게 첫 뒤로 번째로 빼고. 팔을 드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뒷짐 운동인데요. 윗짐 운동. 아마 이제 어깨가 굳어 있으면 이 어깨가 이 뒤쪽으로 아마 잘 안 가지실 거예요. 맞아요. 저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안 아픈 팔로 이렇게 잡아서 예. 요거를 이렇게 뒷짐지는 거를 운동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힘들어서 따뜻하게 어깨를 녹이고 하셔야 됩니다. 아, 녹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안 되더라도 지그시 뻐근할 정도로 위로 올려주고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풀어주시고 또 조금 더 지그시 이것도 남편이 좀 올려줄까요? 도와주시면 되지만 아마 통증이 무리하면 안 네,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지그시 올려주는 거를 10초 하고 또 풀어주고 네. 올려주는 걸 반복해서 선생님 근데 좀 아프더라도 조금 더 올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통증이 오는 부위 그 전까지 하는 게 좋나요? 사실은 이 굳어 있는 거를 필려 그러면 통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이 아마 악소리 나고 못 하시게 되는데요. 지그시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조금 더 운동 범위가 늘어날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어깨 관절염이 있어도 통증도 줄고 팔 쓸 수 있는 가동 범위도 증가되기 때문에 꼭 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서 집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외래에 온 환자분들이나 이런 강연할 기회 때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참지 마세요랑 그다음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골든 타임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나도 이 어깨 관절염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스스로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